야, 너 또 그릇 깨뜨렸어? 이게 몇 번째야?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21살 대학생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식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미끄러져서 그게 변명이야? 너 같은 애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박 사장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분은 젓가락을 멈추고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슬쩍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새의 김서연 씨였죠. 사장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차분하지만 묘하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사장이 순간 멈칫했죠. 뭐,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아이가 실수했으면 다음엔 조심하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호통을 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서연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많은 것들을 겪어온 사람의 눈빛 같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인지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박 사장이 김서연을 째려보더니 고개를 푸르르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손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희 가게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김서연은 계산을 마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민지가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걸 봤거든요. 잠깐요, 다쳤네요. 김서연이 재빨리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가 손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김서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사장님, 직원이 다쳤는데 응급처치용품도 없나요? 아, 그냥 찬물에 씻으면 돼요. 별일 아닙니다. 박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다른 손님들은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김서연도 그 소리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살짝 돌려봤습니다. 민지야, 일단 찬물에 씻고 반창고라도 붙여야지. 김서연이 가방에서 작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었죠. 어머, 언니가 왜 이런 걸 가지고 다니세요? 민지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습관이야.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모르니까. 김서연이 능숙한 솜씨로 민지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방 뒤편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났죠. 정장을 입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위압적인 느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장님, 오늘 정산 다 됐죠?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네, 곧 준비하겠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죠. 아까 민지에게 고함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서연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안 아파요. 민지가 고마워하며 말했지만 김서연의 시선은 계속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손님이 김서연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호라는 분이었죠. 혹시 예전에 군인하셨나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서연이 깜짝 놀라며 정호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아, 그냥 응급처치하시는 모습이 너무 익숙하셔서요. 그리고 자세나 말하시는 투가. 정호의 말에 식당 안 다른 손님들도 김서연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확실히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어요. 똑바른 자세,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말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까지. 그런 걸 왜 궁금해 하시죠? 김서연이 반문했지만 정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무원으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군인분들 특유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주방에서 나온 정장 남자들 중 한 명이 민지를 힐끔 바라보더니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박 사장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죠.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사장님, 정장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손님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김서연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이 식당에 분명 뭔가 숨겨진 사정이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였습니다. 김서연이 민지의 손목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괜찮아? 많이 떨리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박 사장과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김서연은 민지를 조용히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혹시 물어봐도 될까?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워해? 사장님이 평소에도 저렇게 화를 많이 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급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요새 들어서 더 심해지셨어요. 김서연이 주방 쪽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정장 남자들이 뭔가 종이를 보여주며 박 사장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박 사장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민지야, 혹시 여기 급여는 제때 받고 있어? 김서연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이번 달 건 아직 사장님이 다음 주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 오늘이 벌써 25일인데? 네, 그런데 사정이 있으시나 봐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늦게 받고 있거든요. 김서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작은 가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 먼저 직원 급여를 미루기 시작하죠. 하지만 저 정장 남자들의 존재는 단순한 경영난과는 다른 문제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혹시 저 사람들 전에도 본 적 있어?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세요. 올 때마다 사장님이 되게 긴장하시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민지 쪽을 힐끔 보더니 박 사장에게 뭔가 말했어요. 박 사장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 우리가 제안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정장 남자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들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김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네요. 저런 사람들 예전에 많이 봤는데 어디서요? 제가 군무원으로 있을 때 간혹 부대 주변 상권에서 저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정호의 말에 김서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인 출신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런 상황에 개입하려면 상당한 배짱이 있어야 하거든요. 김서연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21살 대학생이 이런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 있다니. 민지야, 혹시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는 건 어때? 안 돼요. 여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 많잖아. 학교 근처에서 이 정도 시급 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민지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 등록금을 빨리 마련해야 해서 다른 곳 가면 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김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마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혼자 등록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드리는 건데 너무 우리를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박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벌써 석 달째잖아요.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계산을 서둘러 마치고 나가려 했고 어떤 분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서연이 정호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명확한 협박이나 폭력이 없으면 민사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보통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움직이거든요. 김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특히 민지 같은 어린 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섣불리 개입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이 급변했어요. 정작 남자 중 한 명이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다른 방법이라니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정작 남자가 민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기 예쁜 아가씨, 우리 업소에서 일하면 어때요? 여기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줄 텐데.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김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죠.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장님도 좋잖아요. 직원 월급 걱정도 덜고. 정작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안 됩니다. 그 애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면 어때요? 요즘 대학생들 다 돈 벌잖아요. 다른 정작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하루만 나와도 여기서 한 달 버는 것보다 많이 줄 텐데. 민지가 김서연 뒤로 숨었습니다. 김서연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죄송한데요. 저희가 식사하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는 좀. 아줌마는 누구세요? 여기 직원도 아닌데 왜 끼어들어요? 정작 남자가 김서연을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똑바로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직원이 아니어도 부당한 걸 보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당하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21살 대학생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김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아줌마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요즘 다 그렇게 사는데. 정작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우리한테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박 사장이 급하게 손살에 쳤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사장님, 벌써 3달째 미루고 있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김서연이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죠. 혹시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줌마가 왜? 그냥 궁금해서요. 대학생을 그런 곳에 보낼 정도면 꽤 큰 금액일 텐데. 정작 남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5천만 원이에요. 박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작은 식당 사장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이? 그건 아줌마가 알 일 아니에요. 정작 남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못 갚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죠. 민지가 더욱 떨었습니다. 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너 때문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김서연이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남자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요? 합법적인 사업이라면 굳이 이런 식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나요? 김서연의 질문에 정작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줌마 말이 맞네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김서연의 어조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사장님, 정작 남자 중 한 명이 박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오는데 그때까지 확답 안 주시면 우리 방식대로 해결할 거예요.
박 사장이 고개를 떨궜어요. 알겠습니다. 정작 남자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김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서연에게 집중됐어요. 뭐가 또 있어요? 제가 그 빚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깜짝 놀라서 김서연을 바라봤고 박 사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작 남자들도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죠. 아줌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으로 들렸나요? 김서연의 눈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식당 밖에서 또 다른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정작 남자들이 차를 보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가면서 김서연에게 말했어요. 아줌마도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식당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정말 큰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정작 남자들이 나간 후 식당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나가더니 이제 김서현과 민지, 박 사장, 그리고 정우만 남았어요. 박 사장이 털썩 의자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고맙지만 이건 아줌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돈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서연이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돈만 받고 끝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민지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박 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작년에 제 동생이 사업하다가 실패했거든요. 동생분이요? 네, 동생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형이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서줬죠. 김서연이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연대보증의 함정에 빠진 거였어요. 그런데 동생이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박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정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가족이라고 믿었다가 당하는 경우가. 처음에는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박 사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자가 좀 높아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사채를 쓰신 거군요.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복리 이자 때문에 5천만 원까지 불어난 거네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 식당도 넘겨줘야 할 판이에요. 민지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다른 일을 찾아봐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민지가 사장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박 사장과 민지가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단순한 고용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제 조카 딸이에요. 정우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럼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미안하죠. 박 사장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키웠거든요.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삼촌,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도움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저런 곳에 가겠다는 거야? 박 사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너만큼은. 김서연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삼촌과 삼촌을 도우려는 조카의 이야기였죠. 그럼 더욱 안 되는 거네요. 김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민지를 그런 곳에 보내는 건 말이에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파출소 경찰관이었어요. 사장님,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정우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듣고 조언을 해준 후 나갔습니다.
김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로 도와드릴게요. 아줌마, 정말 고맙지만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서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특히 민지 같은 어린 학생이 위험에 처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고맙지만 아줌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요? 김서연이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죠. 정우가 궁금하다는 듯이 김서연을 바라봤어요. 혹시 정말 군인 출신이신가요? 김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약 10년 복무했어요. 중령으로 전역했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특임대라니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였거든요. 정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혹시 김서연 중령님이신가요? 저를 아세요? 물론이죠. 제가 군무원으로 있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2015년인가 부대 안전교육대 강의하러 오셨었죠. 김서연이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 맞네요. 그때 질문 많이 하시던 분. 네, 맞습니다. 민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어봤어요. 그럼 언니가 정말 군인이셨어요? 응, 그것도 아주 대단한 분이야.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707 특임대는 대테러 작전이나 인질구조 작전을 담당하는 곳이거든. 박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럼 정말로. 네. 그런 사람들 다루는 건 제 전문 분야였어요. 김서연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그 사람들이 오면 제가 직접 대화해 보겠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닐 텐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몇 명이 와도 상관없어. 김서연의 말에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한번 작전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창문 쪽을 바라봤죠. 검은 SUV 2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벌써 왔나?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아까 그 정장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이가 많고 더 위압적인 분위기의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김서연이 물어봤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분은 조직의 간부급이에요. 간부급? 네.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그냥 말단이었는데 박 사장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간부가 직접 왔을까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김서연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개입한 게 윗선에 보고된 모양이었어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김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민지야, 너는 주방으로 들어가 있어. 김서연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 언니,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바로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은 입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박 사장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박 사장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오늘 우리 애들이 여기서 좀 곤란한 일을 당했다면서요? 간부가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을 발견했어요. 혹시 이분이 그 아줌마인가요?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그 아줌마입니다. 간부가 김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혈기는 왜 그리 왕성하신지. 혈기가 아니라 상식이에요. 김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학생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간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줌마,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아세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김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간부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간부가 김서연을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혹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김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와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간부가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얘기 좀 하죠. 박 사장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네. 아, 그리고 아줌마. 간부가 김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누가 다친다고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줌마, 우리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간부의 부하가 김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뭐가요? 혹시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있나요? 간부가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합법적인 사업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업이라면 대부업 등록증도 있어야 하고. 간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줌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럼 불법이군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고해야겠네요. 불법 대부업의 협박까지. 간부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아줌마,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가만 안 둔다고요? 김서연이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안 두실 건데요? 그 순간 간부의 부하들이 김서연을 둘러쌌어요. 총 4명이었죠. 박 사장이 벌벌 떨며 말했어요. 아줌마, 그만하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김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어요. 위험하다고요?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뭐가 위험해요? 간부가 손짓하자 부하 중 한 명이 김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김서연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어깨에 올려진 손을 잡더니 아래로 꺾었어요.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빨라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못 봤어요. 뭐야? 다른 부하들이 놀라서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이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순간 멈췄어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김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대 출신 김서연 중령입니다. 간부의 얼굴이 변했어요. 707특임대라는 이름을 모를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임대라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아는데. 간부가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훈련받은 거죠.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훈련을. 정우가 옆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간부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도 망설였어요. 김서연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공갈협박죄에 해당해요. 뭐라고요?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유해업소 취업을 강요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고. 김서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성인이지만 대학생이니까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죠. 간부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줌마, 법조항 외우는 거 보니까 경찰이에요? 아니요. 그냥 시민의식이 투철한 일반인이에요. 김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간부가 부하들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야, 뭐하고 있어? 아줌마 하나 못 잡아? 부하들이 다시 김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부하 중 한 명이 소리치며 김서연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김서연이 순식간에 몸을 돌리면서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부하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다른 부하가 뒤에서 덤비려 했지만 김서연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막았습니다. 컥! 부하가 배를 잡고 주저앉았어요. 박 사장과 정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어떻게? 나머지 두 명의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한 명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은 손목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끝났어요. 간부가 입을 벌린 채 김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정말로, 네, 정말로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김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옷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뭐가요?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폭력 행사 시도, 협박, 업무방해. 김서연이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벌써 고발할 거리가 이렇게 많네요. 정호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 녹화했습니다. 간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녹화를? 네, 증거로 쓸 수 있죠.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간부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김서연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제가 미리 경찰에 연결해뒀거든요. 언제요?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에. 김서연의 계획된 행동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한 거였어요. 경찰차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까 왔던 파출소 경찰관도 함께 왔네요. 아, 김서연 씨죠? 또 무슨 일이? 경찰관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부하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김서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협박이 있었던 것, 폭력을 시도한 것, 그리고 자신이 정당방위한 것까지, 그리고 여기 정호 씨가 모든 걸 녹화하셨어요. 경찰관이 정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다 찍혀 있네요. 간부가 급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희는 그냥 빚 받으러 온 것뿐인데, 빚 받으러 왔다고 폭력 써도 되는 건 아니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이 전직 군인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707특임대 중령 출신입니다. 김서연이 대답했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라면 이 정도 제압은 식은 죽 먹기였죠. 일단 모두 서보세요. 경찰관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술 받겠습니다. 간부가 마지막으로 김서연을 쨍하니 봤습니다. 아줌마, 이걸로 끝인 줄 알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김서연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셔야 할 거예요. 경찰관들이 간부와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죠.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 사장이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김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김서연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좀 안전해질 거야. 하지만 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할 거예요. 경찰에 기록이 남았으니까. 박 사장이 김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장님.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해결책을 찾아야죠. 경찰들이 떠나고 나서 식당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김서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당분간은 안전할 거예요. 김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민지가 삼촌 옆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빚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야. 정우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물러났다고 해서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박 사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요. 결국 돈 문제는 그대로인데. 김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였어요. 그럼 이틀 남았네요. 김서연이 계산해 봤습니다. 다른 대출은 받아보셨어요?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알아봤는데 제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식당 담보로도 안 되나요? 이미 담보로 들어가 있어요. 처음 사채 때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촌, 정말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박 사장이 소리쳤다가 곧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삼촌이 너무 예민해졌나 봐. 김서연이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선택지는 세 가지네요. 모두가 김서연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식당을 정말로 넘겨주는 것. 박 사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것.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세 번째, 김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것. 아줌마, 그건 정말 안 돼요. 박 사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5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인가요? 사장님께는 큰 돈이지만 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김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말요?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군에 있을 때 많이 벌어놨거든요. 김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파견 나갔을 때는 돈 쓸 곳도 없었고, 그래도 박 사장이 망설였어요. 조건이 있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뭔 조건이요? 민지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 주세요. 민지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김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식당을 계속 운영해 주세요. 왜요? 이 동네에 이런 따뜻한 식당이 필요하거든요. 김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지 같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고. 박 사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줌마, 정말 천사예요. 천사가 아니라 그냥 옆집 아줌마예요. 바로 그때 김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전화를 받더니 김서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서연이 말했어요. 혹시 저 사람들 중에 김 회장이라는 사람 아세요? 박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지금 그 사람이 직접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김서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장님, 그 김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지역 여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업가인데, 뒤로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위험하면 만나지 마세요. 괜찮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테니까. 김서연이 민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려면 원톱과 만나야 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래 사람들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죠. 김서연이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보겠어요. 혼자 가실 거예요? 아니요. 정우 씨도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정우가 즉답했습니다. 김서연이 박 사장과 민지를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만날 김 회장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인물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후 2시 김서현과 정호는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김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까요? 정호가 불안하게 말했어요. 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약속은 지키거든요. 김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커피숍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점잖은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김서연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서연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김 회장이 자리에 앉더니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제 친구예요. 증인격으로 모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 회장이 커피를 주문한 후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제 우리 직원들이 실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례라고 하기에는 김서연이 말하려는데 김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거칠게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뜻밖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김서연 씨, 어제 우리 애들을 제압하신 모습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그냥 옛날에 배운 것 좀 써본 거예요.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김 회장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군 출신이거든요. 김 회장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육군 제3사단 출신입니다. 물론 특임대만큼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선배님이시네요. 김서연이 예의를 갖춰 말했어요. 선배는 무슨 계급이 다르죠.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박 사장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단순해요. 부당한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부당하다. 김 회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서연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다른 관점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의 동생 말입니다. 네. 그 사람이 제게서 돈을 빌려갈 때 형님이 보증을 서준다고 했거든요. 김 회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가족끼리 보증 서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정우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이 직접 와서 부탁하더라고요. 동생을 꼭 도와달라고. 그래서 빌려주신 거군요. 네, 그런데 3개월 만에 그 동생이 사라졌어요. 김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가게도 문 닫고 완전히 잠적한 거죠. 김서연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선배님도 피해자시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하지만 사업이니까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김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 사장이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김서연이 박 사장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5천만 원은 작은 식당 사장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김 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났거든요. 10개월이나요? 정우가 놀랐습니다. 네, 처음에는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6개월, 9개월. 계속 미루는 거예요. 김서연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 회장도 나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애들을 보낸 건데 김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성급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민지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도요? 김서연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선배님 부하들이 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과드리는 거고요. 김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서연이 김 회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상식적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돈만 받으면 됩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제 사업에도 지장이 생겨요. 김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럼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김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조건이 하나 있지만요. 뭔 조건인가요? 앞으로 박 사장과 민지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김서연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만 받으면 더 이상 볼 일 없죠. 그럼 내일 오전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김서연이 말하자 김 회장이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김서연 씨, 혹시 저희와 일할 생각 없으세요?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김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보안팀장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월 400만 원에. 정호가 깜짝 놀라서 커피를 뱉을 뻔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회사 보안, 임원 경호, 모두 합법적인 업무입니다. 김 회장이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어제 같은 일은 중간 관리자들이 멋대로 한 거예요. 김서연 씨가 오시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 김서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후 딱히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박 사장 일은 내일 해결해 드릴 거죠? 네, 약속드렸으니까. 김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일어섰어요. 제가 거절하면 박 사장 일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혀요.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합니다. 김 회장이 나간 후 정호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일인지가 중요하죠. 김서연이 고민스러워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큰일이에요.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삼촌이 쓰러지셨어요. 김서연과 정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야? 성모병원 응급실이에요. 알았어. 지금 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두 사람이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병원에 도착하자 민지가 울먹이며 뛰어왔습니다. 언니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지금 상태는 어때? 안정은 됐는데 며칠은 입원해야 한대요. 김서연이 병실 창문을 통해 박 사장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민지야, 삼촌 때문에 걱정 많이 했구나. 언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김서연이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정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김 회장 제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요? 이런 일들을 계속 도우려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같은 아이들을 더 도울 수 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박 사장 일 해결하고 나서 결정할게요. 김서연이 병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만큼은 꼭 지켜주겠다고. 이튿날 아침 김서연은 은행에서 박 사장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5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지는 걸 보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회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박 사장과는 완전히 정리된 거죠? 네, 앞으로 연락할 일도 없을 거고요. 김 회장이 확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제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김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월 4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어제 500이라고. 현실적으로 400이 맞는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이 당황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역시 군인다우시네요. 그럼 400으로 하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첫째, 절대 불법적인 일은 안 해요. 김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째,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제가 담당할게요. 좋습니다. 셋째, 민지 같은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야 해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오히려 그런 일을 맡아주시면 감사하죠. 김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일주일 뒤죠? 박 사장이 퇴원할 때까지는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김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의리 있으시네요. 오후에 병원을 찾은 김서연은 박 사장이 깨어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박 사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정말요? 민지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응, 이제 걱정하지 마. 김서연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빚은 모두 정리했고 앞으로 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없게 됐다고. 박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요? 민지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민지가 김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사장님. 김서연이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퇴원하시면 식당 다시 열어주세요. 네, 물론이죠. 민지도 계속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정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김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새 직장도 구했어요. 정말요? 김 회장 제안 받으신 거예요? 네,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김서연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바로 달려갈게. 박 사장이 고개를 들어 김서연을 바라봤어요. 아줌마, 아니, 은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니 뭐예요? 그냥 이웃이죠. 김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진짜 은인이었어요. 삶을 바꿔준 천사 같은 존재였죠.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정우가 말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죠.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 한 거예요. 김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김 회장의 회사에서 더 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김서연이 김 회장의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김서연 팀장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어요. 생각보다 큰 회사였습니다. 건설업체답게 직원들도 많고 사무실도 넓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줬어요. 이쪽이 보안팀 사무실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는 직원 3명이 있었어요. 팀원들입니다. 모두 경찰 출신이에요. 김서연이 팀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이는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어요. 팀장님, 특임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강 대리가 말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존중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팀장님, 또 다른 팀원인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있었던 일 들으셨나요? 무슨 일이요? 유흥업소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거칠게 해결했다고 해서. 김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술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는데 강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보안팀에서 해결하러 갔다가 좀 과격하게 된 것 같아요. 김서연이 김 회장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김 회장님,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아, 그게. 김 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 직원들이 술 마시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럴 때마다 보안팀이 나가서 주먹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 회장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김서연이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제가 온 이유를 아시죠? 네.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김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할 거예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할 거예요. 김서연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음주 시비는 애초에 예방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김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뭐라고요? 김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서연에게 말했어요. 큰일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고요? 경쟁업체에서 우리 현장에 사람들을 보내서 기계를 부수고 갔다고 해요. 김서연이 즉시 일어섰습니다. 가봅시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서연과 보안팀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굴삭기 2대가 부서져 있고 현장 사무실 유리창도 깨져 있었죠. 팀장님, 저 사람들이에요. 강대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5명이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바로 달려가서 안 돼요. 김서연이 제지했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김서연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을 모두 찍어두세요. 보안팀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검은 옷 남자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김 회장님, 혹시 어떤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으세요? 대성건설이라고 하세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대성건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대성건설 말씀이세요? 김서연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꽤 큰 업체예요.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사이가 나빠졌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김서연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김서연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폭력으로 맞서면 우리도 가해자가 되거든요. 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장님 말씀이 맞네요. 바로 그때 검은 옷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들 중 리더 격인 사람이 인사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김 회장이 긴장했습니다. 지금요? 네.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보안팀장 김서연입니다. 김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검은 옷 남자가 김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여자가 성별이 중요한가요? 김서연의 날카로운 눈빛에 그 남자가 주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1시간 후 대성건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김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대성건설 박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박 회장님, 김 회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박 회장이 김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보안팀장 김서연입니다. 보안팀장이 직접 나오셨네요. 박 회장이 비아냥거렸어요. 중요한 일이니까요. 김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은 명백한 기물파손이에요. 기물파손이라.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김서연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네.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고요. 김서연의 말에 박 회장이 짜증을 냈어요. 김서연 씨였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김서연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 업계는 원래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김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해결하는 시대예요. 박 회장이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김서연 씨,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요? 고지식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네요. 잠깐요. 박 회장이 김서연을 불러 세웠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혹시 707 특임대 출신 아니세요? 김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소문이 돌더라고요. 식당에서 우리 업계 사람들을 제압했다는. 박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 김서연이었군요. 그래서요? 흥미롭네요. 특임대 출신이 우리 업계에 발을 담그다니. 김서연이 느꼈어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박 회장의 말에 김서연이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이제 진짜 큰 상대와 맞닥뜨린 것 같았거든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고요? 김서연이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협박이 아니라 예고죠. 박 회장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 해요. 전 적응할 생각 없어요. 김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박 회장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김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CCTV도 돌아가고 있고 저희가 여기 온 것도 다 기록돼 있어요. 박 회장이 멈칫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짓인지 뻔하죠. 김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김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팀장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 대리의 목소리였어요. 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김서연이 전화를 끊고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법이 더 강해요. 김 회장과 함께 사무실을 나오면서 김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되잖아요. 더 좋은 건물을 짓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박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 식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지는 게 맞는 거예요. 김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져야죠. 한 달 후 박 사장의 식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지는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민지가 김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거 없어. 내가 열심히 한 거야. 김서연의 노력으로 김 회장의 회사도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모든 일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했죠. 팀장님 덕분에 회사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김 회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어느 저녁 김서연이 식당에서 정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결국 좋게 끝났잖아요. 김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지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영웅 같아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 한 거야. 김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김서연이 민지와 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려고 한 마음이야.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이웃들도 가족이야. 김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죠.
정우가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하면 가능하죠. 김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부당한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죠. 민지가 말했어요. 맞아. 작은 용기라도 내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요. 김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야. 박 사장이 물었어요. 그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김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날 밤 식당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때로 부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작은 용기라도 낸다면 분명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영웅이 아니어도 평범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그 작은 관심과 용기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